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강연 내용이 조금 민망하고 부끄러운 게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강연자의 어떤 당당한 어떤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성교육에 대해서 그동안 갖고 있는 인식 자체가 좀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전히 이 성 이야기를 꺼낸다는 건 좀 조심스럽다라는 생각도 들 텐데, 성교육을 실제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강연들을 나가시면 양육자나 이 강연을 듣는 분들의 반응은 어때요? 반응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관심도가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이긴 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관심은 있으시는데 거기에 비례한 공부는 좀 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러나 또 우리 아이가 예를 들면 성에 대한 아이들마다 좀 편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준이나 또 나름대로 학습의 효과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성에 대한 빨리 눈을 뜬 아이들을 둔 양육자분들은 또 거기에 맞게 또 나름대로 공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많은 어떤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래서 성교육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많이 신청들을 하셔서 현장에 오셔서 들으시면요. 뭐 신천지 같다 막 이런 느낌을 새로운 걸 배우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그런 표정과 함께 관심들을 많이 주시니까 그나마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더 많이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네. 과거에 우리 때는 이런 교육이 없었어 하시면서 그때에 비하면 관심은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부분, 긍정적인 부분이나 하지만 여전히 행동으로 실천하거나 또 노력하거나 공부는 좀 부족한 게 현실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성은 정말 건강하고 당당하게 전해야 할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청소년들에게 성교육을 할 때 정확한 지식이라든지 정보를 최대한 솔직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긴 하죠.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상을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접근을 하시고요. 그리고 유아기 때에 해당되는 그런 성교육과 또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약간의 차이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누가 해주셔야 되느냐? 가정 내에서 양육자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학교 교육 자체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에 맞게 아이들을 일일이 지도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것들을 요구하는 시기는요 사춘기 이후에 그 전에는 아이들이 호기심이 있을 때 물어볼 때 그게 적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쭉 해서 진행하시면 우리 아이들이 왜 아이들이 또 더 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음지로 들어가느냐, 자꾸 노출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궁금하니까 또래들끼리 막 자꾸 알아보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양육자들이 책임이 그만큼 더 중요하죠. 적기, 사춘기, 이제 호기심이 생기는 나이, 이럴 때 단발성으로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성교육 물론 필요하긴 합니다만 말씀대로라면 올바른 성 인식에 대한 어떤 형성은 일상에서 양육자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게 이제 핵심적인 얘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아들, 딸을 키우면 아들도 다르고 또 딸도 달라서 엄마는 딸, 아들은 아빠, 이런 그 성교육의 어떤 역할을 분담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사실은 성별로 어떻게 이거를 성교육을 시켜야 하는 건지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대부분 동성끼리를 이렇게 교육을 하라고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동성이어도 준비되지 않으시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아빠라 해서 무조건 아들에 대해서 말해줄 수 없는 거고 엄마라 해서 무조건 여자에 대해서 말해줄 수 없는 것처럼 준비되신 분들이 하시는 거고 양육자 부모님이 같이 계신다라면 그리고 만약에 같은 이제 동성끼리 성교육을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일상에서 쭉 성교육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서로 사귀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아이들이 그 남자친구가 생기든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 그때는 다른 성이 해주신 것이 또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다른 성이 남자에 대해서 만약에 딸에게는 남자에 대해서 또 아들에게는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유리하기도 합니다. 딱 정답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네. 해보니 좋더라라는 네. 통계가 나오기도 합니다. 양육자가 그때그때 따라서 그 성의 역할에 대해서 같이 함께 네네. 해주는 것이 이제 좋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문제는 요즘 청소년들은 사실 이제 이런 성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일들을 접할 수 있는 어떤 미디어의 역할들이 맞죠.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네. 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라든지 또 디지털 성착취 이런 사건들을 보도하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그대로 또 무방비 상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미디어를 통한 또 각종 성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내용을 이 짧은 시간에 전달하는 건 정말 불가합니다. 네. 힘들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자면 네.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를 접했을 때 그 미디어 속에서 정보를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하죠. 그 판단 능력을 길러주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가정 내에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성적인 거. 보통의 지금 우리 온라인 그루밍 같은 경우에는 네. 있죠. 학교마다 거의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특히 중학생들의 되게 더 대상이 점점 연령이 낮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초등학교 아이들도 지금 온라인 그루밍이 대상이 되어서 피해를 보는 학생들도 발생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보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제한적인 부분에 아이들한테 시간 제한적인 부분도 알려주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판단 능력을 길러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쉽게 가장 아이들한테 말해줄 수 있는 부분이 본인이 딸이 아들아 네가 어떤 동영상을 보는데 그 네. 동영상을 엄마랑 아빠랑 같이 봤을 때 네. 같이 볼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같이 못 볼 것 같다. 도저히 쑥스럽고 야동 같은 거 보기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볼 수 없고 힘들 것 같다. 이런 것은 옳지 않은 거다.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은 안 보는 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아이들한테 알려주시는 거. 그래서 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아이들한테 일상생활에서 또 교육을 시켜주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역시 양육자들의 네, 또 몫이죠. 몫이고 같이 또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럼요. 부분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오늘 주제 양육자의 성교육 관련된 주제가 정말 그래서 더 와닿고 필요할 때가 아닌가 네. 싶은데 오늘 뭐 시간상 다 못하신 말씀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죠. 네. 정리하는 마무리 말씀을 한 줄 평으로 듣겠습니다. 딱 한 줄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이들에 대한 성교육은요, 양육자분들의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신의 성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건강하고 당당하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